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담긴 실화입니다. 대기업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한 어머니와 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 여사는 눈을 떴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이미 몸이 시계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낡은 원룸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김밥 한 줄로 아침을 때우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강남의 한 대기업 빌딩으로 향하는 길. 박 여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빌딩 15층에는 박 여사의 아들 민준이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어머니가 같은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 지나가거나 동료들 앞에서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아침 6시부터 박 여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하 1층부터 20층까지 화장실 청소부터 복도 청소, 사무실 정리까지 모든 걸 도맡아 했죠.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다니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는 달리 박 여사는 항상 조용했어요. 말수도 적고 혼자 묵묵히 일을 처리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박 여사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직원 식당 구석진 곳,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죠. 가끔 민준이가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나타나면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고 당황할까 봐서요. 어느 날 오후 박 여사는 15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민준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박 여사는 걸레질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중하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아?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었죠. 박 여사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청소부들을 무시하듯 지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부장님, 그 일은 제가 혼자 처리한 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내가 팀장이니까 내 책임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 한 번 더 실수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 여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민준이는 집에서 한 번도 직장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만 했었죠.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박 여사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민준이는 박 여사를 보지도 않고 지나갔죠. 하지만 박 여사는 아들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민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엄마. 별일 없어요. 민준이는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아들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겠다고요. 며칠 후, 박 여사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15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 김 부장의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민준, 당장 여기 들어와. 김 부장의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박 여사는 청소 도구를 밀고 가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가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앉아. 아니, 서 있어. 앉을 자격도 없어. 김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부장님,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냐고? 내가 뭘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삼성 프로젝트 자료 유출건 말이야. 자료 유출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도 깜짝 놀랐어요. 자료 유출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한 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했어? 내 컴퓨터에서 자료를 복사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건 부장님께서 시키신 대로 백업한 거였는데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백업. 내가 언제 그런 걸 시켰어? 증거라도 있어? 녹음이라도 해뒀어? 박 여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 부장의 말투가 너무 자기적이었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한 각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부장님,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억울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회사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지 알아? 이번 일로 우리 팀 전체가 감사를 받게 됐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김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부장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민준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김 부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믿어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데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가 이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면서? 혹시 어머니를 통해 정보를 빼돌린 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김 부장이 그런 걸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어머니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어머니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오히려 더 비웃었어요. 관련이 없다고? 청소부가 얼마나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 서류들, 컴퓨터 화면,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게 다 보이거든. 박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 부장이 하는 말은 터무니없었거든요. 청소를 하면서 서류를 들여다본다거나 컴퓨터 화면을 훔쳐본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모욕?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야?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써. 그러면 어머니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어. 김 부장이 책상 서랍에서 사표 양식을 꺼내 민준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였어요. 부장님, 이건 너무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럼 감사팀이 뭘 조사하겠어? 내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조사받으면 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어머니도 함께 조사받게 될 거야. 청소부가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모든 걸 다 조사하겠지. 김 부장의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항하면 어머니까지 곤란해질 거라는 뜻이었죠. 박 여사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들이 이런 비열한 협박을 받고 있다니.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사표 양식을 집어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아들이 더 큰 공경에 빠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저녁도 거르고 방에 들어가 버렸죠. 박 여사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의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박 여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강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강 변호사는 박 여사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박 여사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낡은 청소복이 아니라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만한다니요? 무엇을 그만한다는 건가요? 청소부 일 말이에요. 이제 정체를 밝혀야겠어요. 박 여사의 말을 듣고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변호사는 박 여사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박 여사는 겉보기엔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실제로는 강남의 여러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2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박 여사는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이 남긴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청소부로 위장하며 살아왔던 거였죠.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나요? 민준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쟤 때문에 더 큰 곤란에 빠졌고요.
박 여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의 협박과 민준이가 억지로 사표를 쓰게 된 과정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정말 비열한 놈이네요. 그런데 여사님, 혹시 그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여사님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워낙 조심했거든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하게 신분을 숨겨왔으니까 김 부장이 알 리는 없을 거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그 빌딩 임대차 계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문제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고요. 강 변호사는 서류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소유한 빌딩들의 임대 현황이 정리된 파일이었어요. 여기 있네요. 민준 씨가 다니는 회사, 태양기업이죠.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는군요. 그럼 연장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건물주의 권리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좀 더 우아하게 처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강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여사도 변호사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게 있나 보네요. 네, 우선 민준 씨부터 구해내야죠. 그 다음에 김 부장에게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 방법을 논의했어요. 박 여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민준이한테는 언제 말해야 할까요? 제 정체를 말이에요. 그건 여사님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일이 다 끝난 후에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민준 씨가 너무 충격받을 수 있거든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정체를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을 얼마나 후회할까요? 법무법인을 나서는 박 여사의 걸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아도 됐거든요.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틀 후 오전 10시, 태양기업 대표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대표는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건물주가 직접 만나자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임대차 계약 연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동안 임대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한 대표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건물주분이 오셨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야?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이세요. 한 대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동안 건물주와 직접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모든 일은 부동산 관리업체를 통해 처리됐었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검정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 대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박 여사입니다. 박 여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 대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악수를 받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슨 일로? 앉으시죠.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박 여사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대표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됩니다. 네. 그래서 연장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한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임대료 인상 문제라면 협의할 수 있는데 임대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대표는 당황했어요. 다른 이유라니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대표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귀하 회사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더군요. 박 여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문제가 있는 직원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부장이라는 분 말입니다. 한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부장에 대해서는 그도 불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름대로 일은 잘하는 편이라 눈 감아주고 있었어요. 김 부장이 무슨 일을? 갑질과 모함,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문제입니다. 특히 이민준이라는 직원을 억울하게 내보내려 한다고 들었는데요. 박 여사의 말을 듣고 한 대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건물주가 그런 내부 사정까지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건 저희 내부 문제인데 어떻게. 내부 문제라고 하시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박 여사는 서류를 한 대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김 부장의 각종 갑질 사례들이 정리된 자료였어요.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건물주로서 세입자들의 행동을 관찰할 권리가 있죠. 특히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한 대표는 서류를 넘겨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의 갑질이 이렇게 심각했다니 몰랐거든요. 대표님,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김 부장을 즉시 해고하고 이민준 직원을 복직시키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거나. 박 여사의 말에 한 대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이전하는 것도 큰 문제고 김 부장을 해고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민준 직원이 사표를 낸 건 자료 유출 문제 때문 아닌가요? 그것도 조작된 일입니다. 실제로는 김 부장이 저지른 일을 이민준 직원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박 여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 부장의 컴퓨터 사용 기록과 외부 접촉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한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각오하고 있고요. 박 여사의 말에 한 대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존립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김 부장 문제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준 직원도 복직시키고요. 현명한 결정이네요. 그럼 계약 연장 건은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 박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표를 낸 후 며칠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 한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무슨 일로? 민준이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사표 처리 때문에 연락한 건가 싶었어요. 지금 당장 회사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요? 왜요? 설명하긴 길어요. 일단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민준 씨, 사표는 접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 대표의 말에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사표를 접수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자세한 얘기는 와서 하죠. 김 부장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민준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회사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이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민준이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평소라면 김 부장 눈치를 보느라 그러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민준아,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민준이가 물어보니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해고됐어. 그리고 내가 누명을 썼다는 것도 밝혀졌고. 민준이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대표실로 올라간 민준이는 한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대표의 표정은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민준 씨, 정말 죄송해요. 김 부장이 저지른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대표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 대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와서 김 부장의 문제를 제기했고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는 얘기까지 말이에요. 건물주가요? 그런데 왜 건물주가 저희 회사 내부 일에?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요.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럼 제가 복직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김 부장이 맡았던 프로젝트도 민준 씨가 이어받게 될 거예요. 민준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억울하게 쫓겨날 위기였는데 갑자기 승진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도와준 건가요? 그리고 건물주는 어떻게 회사 내부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한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박 여사는 마음속으로 웃었지만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복직됐어요. 그리고 김 부장도 해고됐고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박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어요. 건물주가 나서서 도와줬대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민준이가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김 부장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해야겠어요. 김 부장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네, 그 사람이 저지른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괴롭힌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박 여사와 민준이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물론 민준이는 어머니의 정체를 모른 채 협력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김 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했을 수 있어. 혹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니?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게요. 사실 김 부장한테 당한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민준이는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김 부장의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심각하네, 민준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니. 네, 저도 몰랐어요. 다들 말하기를 꺼려했거든요. 박 여사는 아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김 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언론에 제보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야. 박 여사의 제안에 민준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언론사에 제보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 전문지가 좋을 것 같아. 기업 내 갑질 문제를 다루는 곳 말이야. 박 여사는 이미 연락할 기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경제부 기자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박 여사는 민준이와 함께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 기자는 경제 전문지에서 기업 윤리 문제를 전담하는 베테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연락드린 박 여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전화로 말씀하신 갑질 사건이라는 게, 이 기자는 박 여사를 처음 보는 것 같았지만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 기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청소부 신분으로는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아들이 설명드릴게요.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니까요. 민준이는 김 부장에게 당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함께 전달했어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그런데 이런 내부 정보들을 어떻게 이렇게 상세히 알 수 있었나요? 이 기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대답했어요. 건물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박 여사는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자료들의 신빙성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컴퓨터 기록, 증인 진술서, 녹음 파일까지 말이에요. 박 여사가 가방에서 USB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기자는 자료를 훑어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완벽한 증거 자료네요. 어떻게 이런 걸 모을 수 있었나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차근차근 모았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민준이의 말에 이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해 보겠어요. 기업 내 갑질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니까요. 이 기자는 약속했습니다. 이틀 안에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그냥 조금씩 모은 거야. 박 여사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사흘 후 경제 전문지 일면에 김 부장의 갑질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제목은 대기업 간부의 조직적 갑질, 피해자만 수십 명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여러 언론사에서 후속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김 부장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김 부장이 완전히 끝났어요.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민준이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속으로 만족했어요. 드디어 아들을 괴롭힌 사람이 제대로 된 응징을 받게 된 거였어요.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검찰에서 김 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갑질뿐만 아니라 회사 기밀 유출 혐의까지 추가됐어요.
민준이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일이 실제로는 김 부장이 저지른 일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였죠. 한편 태양기업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한 대표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어요. 민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 대표가 민준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손사래를 쳤어요. 보상은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상은 해야죠. 그리고 승진도 확정됐어요. 한 대표의 말에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진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승진됐어요. 정말. 축하해, 민준아. 박 여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건물주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도와준 걸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민준이의 질문에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준아, 사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박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거였어요. 그 건물주가 바로 엄마야. 네? 무슨 소리세요? 민준이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라니 말이 안 됐어요. 엄마는 청소부잖아요. 어떻게 건물주가? 청소부는 가짜야. 진짜 엄마는 그 빌딩을 포함해서 강남의 여러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박 여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았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을 숨겨왔다는 얘기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엄마가 부자라는 거예요? 응, 꽤 많은 재산이 있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부라고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말이야. 그리고 내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고. 박 여사의 설명을 듣고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부끄러워했는데.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이해해. 박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우리 모자가 함께 말이야. 박 여사와 민준이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한편 김 부장은 구속됐습니다. 여러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동안 갑질로 괴롭혔던 사람들의 진술이 쏟아지면서 죄목이 늘어났거든요. 정말 인과응보네요. 민준이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쁜 일을 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그로부터 한 달 후, 박 여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거였어요. 민준아, 엄마가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 재단요? 응. 직장 내 갑질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 말이야. 박 여사의 말에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뜻을 이해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준아. 박 여사는 재산의 절반을 갑질 피해자 지원재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지원부터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이었어요. 재단 설립 기자회견 날, 박 여사와 민준이는 나란히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갑질 없는 세상 만들기 재단의 이사장 박 여사입니다. 박 여사의 인사말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재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거든요.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갑질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물론 청소부로 위장했던 이야기는 빼고 아들이 갑질 피해를 당했던 얘기만 했어요. 제 아들도 직장에서 갑질을 당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분노와 절망감을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자들은 박 여사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재단은 갑질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치료할 수 있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민준이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직접 갑질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은 처지의 분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은 갑질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업체에 찾아가서 건전한 조직 문화 만들기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 여사와 민준이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벌써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뿌듯해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게. 엄마도 이제야 진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 박 여사는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때문에 아들과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괜찮아, 민준아. 내가 잘 자라준 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야.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박 여사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몇 달 후, 갑질 없는 세상 만들기 재단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백 명의 갑질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여러 기업체에서 예방 교육을 요청해왔어요. 김 부장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태양기업은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모범 기업으로 변모했어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그래. 민준아. 박 여사와 민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진정한 행복을 찾은 모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갑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이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